자신의 생기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컨설팅 받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컨설팅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여건상 그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최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생기부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단순 묘사, 두 번째는 교사의 평가, 세 번째는 팩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단순 묘사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공부 내용도 뒷받침되지 않은 구체한 주제가 없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나의 학교 생활, 이게 이제 단순 묘사고, 두 번째 교사의 평가는 그런 거죠. 리더십을 발휘했느니, 총명한 학생이니, 배우는 시간을 가졌느니, 그런 좀 무의미한 칭찬 같은 문장들. 그리고 세 번째인 팩트가 여러분이 어떤 주제로 어떤 문헌 조사를 했는지와 같은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읽으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 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실험과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을 다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움. 이를 통한 다양한 실험 탐구 활동을 통해 생명과학적 지식을 넓힘. 특히 세균을 이용한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대장균을 배양하고 효소와의 작용을 통한 플라스틱 생산 과정을 탐구함. 그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협력과 배려의 자세를 보인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동아리원들을 원활히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함.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기부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안 좋은 생기부예요. 안타깝지만. 일단 다양한 실험과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을 다뤘다. 단순 묘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웠다. 교사의 평가. 이를 통해 다양한 실험 탐구 활동을 통해 생명과학적 지식을 넓혔다. 이것도 교사의 평가. 대장균을 배양하고 효소와의 작용을 통한 플라스틱 생산 과정을 탐구했다. 단순 묘사. 이 학생이 뭘 공부했는지에 대한 팩트가 전혀 나오지 않죠. 자, 그럼 반면에 좋은 생기부. 짠! 대사공학 중 대장균을 이용하는 공법에 대해 조사하여 대장균에 특정 효소를 넣어주면 영양분을 섭취한 대장균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함. 대장균의 플라스틱 생산 과정을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정과 비교하여 환경 친화적이라고 평가함. 중략. 추가적으로 카로티노이드 대사공학과 시스템 대사공학에 대해 조사함. 카로티노이드 대사공학이 영양학적, 의료적 측면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농업 분야와 더불어 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됨. 요게 잘 쓴 생기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단순 묘사와 교사의 평가 비중이 적고 이 학생이 어떤 주제를 궁금해했는지, 어떤 자료를 조사했는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했는지 아주 명확한 팩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비중이 높을수록 좋은 생활기록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작년 실적 보는 법. 자사 특목 때문에 성적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고 기준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대학 수시 등급컷 나오는 거 볼 때 지방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도 그 내신과 똑같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보나요? 일단 교과는 지방 일반고 전혀 상관없고요. 학종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요거는 학교마다도 다르고 전형마다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를 보면 고려대학교의 학종 중에서도 학교 추천이 있고 학업우 수형이 있죠. 학교 추천은 일반고 합격 비중이 99.5%는 돼요. 거기는 입결을 그냥 완전 일반고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학업우 수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합격자 비중이 50% 정도 돼요. 나머지 50%는 자사 특목이기 때문에 전형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전형이 있는데, 다빈치형이 이제 일반고 비중이 조금 더 높고 탐구형은 특목자사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도 대략 다 알고 있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전형마다도 다르고 학교마다도 다르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 전형별로 비중을 가늠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면 대략 70% 선 정도를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기부 내용이 좋다면. 근데 작년에 학추랑 학우 모집 정원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평균을 내보면 고려대학교 총 학종에서 일반고 비중이 70%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되죠. 잘하는 일반고도 있으니까 그걸 뺀 거를 감안하면 총 70% 정도? 서울대 정도는 일반고 비중이 70%보다 적을 순 있고, 고대 정도는 일반고 비중이 70%? 그리고 그 아래 대학이라고 해서 특목 자사 비중이 더 늘어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 50%에서 70% 컷 정도는 일반고 성적을 기준으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댓글. 자사고는 블라인드제 때문에 수시에서 완전히 불리해진 건가요? 아이고, 이게 댓글창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자사고 애들은 자사고 애들 나름대로 불리해졌다고 엄청 힘들어하고, 일반고 애들은 일반고 애들 나름대로 특목 자사만 가는 거 아니냐고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 입시는 다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댓글로 돌아오면, 자사고가 티가 나죠. 커리큘럼이 달라요. 자사고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본질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는 뜻이고, 자사고의 본질은 교내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막 6단위 넘게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과목을 1년에 좀 몰아서 땡겨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과탐 같은 걸 좀 많이 듣는다거나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상 차이를 두는 게 자사고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과정 상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니는 학교가 자사고면서 일반고랑 커리큘럼이 완전 똑같아서 커리큘럼상 티가 안 난다? 그럴 경우는 사실 메리트가 없는데 그럼 자사고라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커리큘럼상에서 차이가 없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자사고의 특징이라는 게 원래 내신 따기 어렵고 수능 대비하기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 따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더라도 하는 데까지 하고 모의고사는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신 따기 어려워도 그만큼 모의고사는 잘 나와줘야 최저 높은 학교에도 쓰고 만약의 경우에 정시로 훨씬 잘 가죠. 자사고는 사실 내신 3, 4등급 때 돼도 잘하는 학교들은 그냥 스카이 서성함만 쓰고 정시로 스카이 정도는 잘 가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따기 어려운 만큼 자사고의 또 다른 메리트인 좋은 수능 성적을 챙기기 위해 꼭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고 여러분들 화이팅! 근데 너네 다 잘하는 거 알고 있어.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어쨌든 고생은 조금 할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질문. 작년도 학종 평균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과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들 3년치 평균을 보고 고르라는데 이번에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을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친구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코로나의 영향이 뭐지?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들으신 건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답변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코로나를 특정 개인이나 특정 학교만 겪은 게 아니니까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저는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의 영향이 굳이 찾아보자면 내신의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진 학교는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의대라거나 아니면 몇몇 일반 대학이 생기부 내용을 예년보다 더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하게 보거나 내신을 조금 더 많이 보거나 근데 뭐 그건 교내 활동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그것도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내신을 많이 봤다는 정도? 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 누가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저처럼 댓글이 좀 의아한 친구들이 좀 있었나 봐요. 대댓글을 보면 어떻게 달라진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1, 2, 3학년 20, 40, 40이었는데 이제 100 되면서 이수수에 맞춰서 3학년 내신 중요도가 폭락했음요. 요거는 이제 코로나랑 무관한 얘기죠. 굳이 따지면 코로나보다는 3학년 때 상대평가 과목이 줄어들고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생긴 효과. 그러니까 20, 40, 40이 100으로 바뀐 건 아니고 학종은 늘 학년별 반영 비율을 밝히지 않았어요. 늘 그냥 정성평가, 내신을 통째로 봤는데 3학년 때 절대평가하는 과목이 많아지면서 단위수가 줄어들어서 3학년 내신으로 뭔가 총평점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3학년 때 떡락해도 뭔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3학년 때 떡상해도 내신 평점이 아주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3학년 때 내신 내는 과목이 줄어든 효과? 그냥 단순히 그 이상도 그 이하의 효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 다음 대망의 마지막 질문. 제2외국어 관련된 부분도 다뤄주세요. 이과인 경우에 주요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지 사람마다 말이 너무 달라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영 누님. 누님? 누님이 알려줄게. 일단은 학종이랑 교과랑 따로 봐야 되는데 교과는 어지간하면 제2외국어가 안 들어가죠. 거의 국영수 과만 들어가거나 국영수 사과, 국영수 과 플러스 한국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교과는 제2외국어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이게 이제 전 과목이 들어가고 충남대 정도 직어국 몇 개가 제2외국어가 들어가나? 그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교과를 쓸 때는 잘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학종인데 학종도 물론 중요하긴 안 보겠죠. 공대 교수님들이 뭐 그렇게 제2외국어 잘한다고 예뻐하겠습니까? 중요한 요소는 아니나 아무래도 학종이 이제 약간 소개팅 같은 거잖아요. 내가 뽑힐 만한 괜찮은 학생이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데 그냥 모질이처럼은 안 보이게 해야죠. 너무 모질이처럼 보이진 않게 적당히 체면을 챙길 수 있는 정도의 등급은 나와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최대한 그래도 추려서 답변을 한다고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죠? 제가 채널을 개설하고 왠지 모르겠는데 Q&A를 찍을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Q&A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혹시나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많으면 조금 더 자주 입시 관련 Q&A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